그러면 워터폴과 애자일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게요. 워터폴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재무팀은 양쪽 다 해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운영에 관련돼서 전부 외주주고 프로덕트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팀만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워터폴에서는 이 운영에 관해서 인사팀과 재무팀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인사팀이 더 중요합니다. 왜? 회장님이 예를 들어 자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상장시키겠다라고 할 때 계열사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내서 인사팀을 제일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대표를 갈아치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흘러갑니다. 위계가 상당히 중시되고 여기에는 보스예요. 보스는 기본적으로 칭찬하면 안 됩니다. 보스는 칭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아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보스가 저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전부 아부합니다. 전부 거기로 다 몰려요. 그래서 회피 동기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안 되면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반란 방지, 원래 국가에서 넘어온 거라서 기본적으로 반란 방지 기능이 있고요. 실제로 회사 지분이 밀려서 뺏기는 일도 간간히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직적 구조가 이 워터폴의 조직 구조죠. 애자일이란 건 기본적으로 봉건 시스템에 좀 가까워요. 회사 안에 새로운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피오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탁월하지 않으면 애초에 안 뽑습니다. 이게 탑 클래스 공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리더형이고요. 리더는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너를 승진시키고 싶은데 네가 승진하려면 이 수준이 되어줘야 해. 이런 식으로 관심 동기로 움직여요. 여기서는 못하면 처벌을 받지만 여기서는 하면은 상을 받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왜? 애자일이나 소프트웨어 네이티브 기업은 대부분 밑에서 올라오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계속 재해석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터폴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쟁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거는 수평적인 문화라는 거는 워터폴 관점에서 수평적인 문화를 찾는 거지 애자일에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거의 기계적으로 흘러갑니다. 수평적인 문화라는 건 의사소통이 독려되고 넘치는 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탑에서는 비전, 미션, 메커니즘 보상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 세계관을 일관되게 설정 파괴 없이 준수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하고 사람이 감정을 느끼니까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1대1 미팅을 중시합니다. 즉, 거의 전체주의적인데 그게 세뇌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의 행복도가 떨어지거든요. 조직 전체에서 1인이 되니까. 그래서 1대1 미팅을 통해서 너는 시스템 속의 개인이 아니라 개인 속에서 시스템이 개인이 시스템 속에 살짝 들어가서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1대1 미팅이에요. 그래서 OKR에서는 2주당 90분 CFR이 기본적으로 기준입니다. 이건 아마존도 똑같고 구글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없애버리고 문서로 돼야 합니다. 기준 자체가 이 비전, 미션, 메커니즘, 보상, 이 해당 세계관을 기준점으로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수평적인 개념은 워터폴에서 위계질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건 워터폴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의사소통을 제거합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협업툴 칸반보드 같은 경우는 PPT도 제거하고 칸반보드는 그냥 칸반보드에 있는 표만 보고 딱딱딱 알아서 이야기하고 협업툴에서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 동안 입도 안 떼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전부 인사도 안 해요. 그냥 키보드로만 메시지만 전달하고 거의 기계화된 군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목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일관되게 이 세계관 기준점으로.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확장하면서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매출 같은 게 50억을 하다가 500억을 해요. 그러면은 인원이 10배가 늘어나야 될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션, 비전, 메커니즘, 보상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회사 문화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기계적으로 해요.
공통의 방향성이 그래서 북극성 지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로스 마케팅이든 뭐든 회사에서 제일 중시하는 거고 외국에서도 이런 노스타 매트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테크 기업들도 당연히 이 북극성 지표를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 최상위 방향으로 보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단기적으로 탑 매트릭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무언가 달성해보고 싶은 원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원대한 목표를 회사 단위로 만들고 모든 팀이 거기에 관련돼서 계속 재개발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자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처럼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IT인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회사 자체로 이런 세계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철저하게 이익 투자로 성공하는 거 목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 인생 황금기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제대로 택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영역은 대부분 애자일 회사들이니까. 반대로 헬창이 아니다. 그냥 나는 평온하게 살고 그 정도까지 성공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애자일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